자,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신증권에서요. 채권 전략, 금리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동락 부장님이 일부 금리 전망을 맡아주실 텐데 어떤 새해 한마디를 준비해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인상 쓰지 말자라는 전망입니다. 네. 인상을 쓰지 말자.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인상을 썼다는 얘긴데. 작년에 금리를 왜 워낙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가지고요. 아, 또그 인상을. 그 인상 예. 때문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인상 쓰지 말고 편하게 투자를 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언어 유희 굉장히 잘하시는데 여기에서도 금리 인상, 그 인상 쓰지 말자. 어쨌든 얼굴 좀 필 일이 또 채권 시장에서도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 이슈로 저희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올해 처음 FOMC 회의가 마감이 됐어요. 5.5% 누구나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4회 연속 동결이었는데 금리는 좀 인하가 될 건데 뭐 당장은 아니야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작년 7월 달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상한 기준으로 5.5%로 인상을 했고 그러니까 4번 연속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을 했는데 일단은 추후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고요. 뭐 실제로 파월 의장도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 당장은 아닐 거다라는 쪽 얘기를 하셔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바는 뭐 빠르면 올해 3월 중에라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는 좀 충족시키지 못했던 FOMC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아마 다소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매파적, 근데 다소 매파적이었다. 어쨌든 시장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시각도 있으니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물가, 이거를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사수할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각종 경제 지표에서 그걸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물가가 될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인상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물가 지표의 안정적인 동향 내지는 꺾이는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놨고 그 과정들이 물가 안정이 확인되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금리가 올릴 필요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물가가 적정한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인하해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갈 것 같고 역시나 금리 인상의 이유가 물가였다고 한다 그러면 추후에 그런 행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지표 역시도 보면 물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뭐 서비스 물가 그리고 서비스 물가와 또 인건비 이런 부분은 좀 연관이 있잖아요. 많이 구도적으로. 예. 임금 상승률 부분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면서요? 통상적으로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은 재화 부분하고 서비스 부분으로 구분되긴 하는데요. 재화는 말 그대로 물건에 실체가 있는 물건이 될 거고 서비스는 곧바로 사람들의 몸값인 인건비와 상당히 연결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하려고 하면 고용시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 그림을 간단히 좀 보시면은 2022년 초반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거의 6%에 육박을 했고요. 그 당시 기준금리는 0.25여서 사실상 제로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라는 요구가 커졌고 금리를 많이 올려놨는데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가 됐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대 내지는 4% 초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을 압도하는 금리다라고 하면 금리를 충분히 올릴 만큼 올렸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아마 채권 시장도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기대하는 바 그리고 이게 추후에 임금이 더 안정되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논리들도 이 그림을 통해서 다들 확인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 해서 CPI, 뭐 핵심 근원 지수, PCE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을까요? 물가 네. 전망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계되는 이제 각종 기관들의 미국 물가에 대한 전망치들이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에 수렴하는 쪽으로 다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특히나
매 국면마다 물가 전망치 수치가 최근 들어서 더 하향 조정되는 국면들이라서 아마 물가 목표와 달성이 뭐 조만간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실상 인플레이션 시대 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떨어낸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더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분과는 방송을 좀 많이 한 상황인데 항상 김상만 상무님도 그렇고 공동락 부장님도 그렇고 채권 시장 똑똑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정점이 5.5%였던 걸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상당히 좀 똑똑하다라는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네. 사실 뭐 저도 채권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닌긴 한데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가 돼서 항상 똑똑한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꽤 나름대로 신뢰감이 있는 지표 내지는 신뢰성이 있는 예측을 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그 점도표라고 하죠. 보통 연준이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나면 연준 위원들끼리 추후에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표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숫자는 작년 12월 달 데이터입니다. 지금 금리가 5.5라는 수준에서 다들 수렴을 하고 있는 점도표가 보이죠. 예. 그리고 추후에 금리 전망들을 쭉 보게 된다고 하면 일부 아웃라이어라고 하시는 특이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가장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점도표라서 이 부분들은 연준에서 인정했던 금리 인상의 마지막 종착역을 지난 12월에 확인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채권 시장은 꽤 빠르게 금리 숫자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초부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릴지에 대한 전망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해보면 대체적으로는 7, 8월 달 정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 당시 제시됐던 시점은 5.5%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채권 시장이 그보다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짧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앞서서 채권 시장의 금리 프라이싱이 사전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연준은 어떻게 보면 추후에 그런 과정들을 후행해서 따라가는 국면들이라서 나름대로는 채권 시장이 똑똑하다는 논리들은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전망 데이터의 신뢰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시간과 연준의 시간이 좀 다른데 시장의 시간이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똑똑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도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 우려도 시장 전반에 있어요. 이거는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킬 만한 요소들은 나오고는 있는데 어떤 판단이십니까? 일단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은 현재 컨센서스만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경제는 올해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워낙 이제 지표가 좋아서 작년만큼 성장세라든지 높은 그 지표의 확장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연착륙 내지는 침체는 되지 않을 걸 보고 있긴 한데 다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침체 안 오는데 왜 금리 내리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 과거에 있었던 이유가 성장률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연착륙이라든지 급격하게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최소한도 지금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다라는 논리만으로도 내릴 수 있는 논리들은 충분히 생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연착륙 기대감들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물가 지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경제가 사실 지금 탄탄한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일각에서 들어보면요. 네. 1분기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주저앉아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좀 정체되고 있고 저축률도 낮고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가계 이자 부담 이거 어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결국 소비가 둔화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침체 아닙니까? 예. 예. 보통 이 침체를 정의할 때 저희처럼 이코노미스트 내지는 네. 채권 시장의 경제 지표를 보는 분들의 시각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부러진다, 조금만 안 다뤄진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침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뭐 저희가 정의로 하는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성장이 2개분기 연속 지속되게 된다고 하면 침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판단했던 침체가 아니라는 이유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도 성장률 자체는 작년보다 둔화되거나 특히나 작년 연말에 워낙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소비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되돌림 있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작년보다 막대 그래프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성장률 내지는 소비 지표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에 대해서는 연착륙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작년보다는 좋지 않은 성장인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경제가 작년보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뭐 논란 내지는 용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침체까지는 아닌 걸로.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시장에서 큰 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예. 그 하우스 뷰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식적인 하우스 뷰는 올해 2분기 때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5, 6월 정도. 예, 그렇죠. 예. 아마도 물가 목표치에 근접하는 숫자의 물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들이 지금은 아직도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당국이 바라볼 때는 물가가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는 2분기 정도 되게 된다고 하면 2%대 초중반 정도의 물가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경로에 대해서 되게 강한 그 컨빅션이 확실히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목표치에 준하는 물가 수준을 확인하면서 정상화 관점에 인하기 때문에 천천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 폭을 큰 폭으로 기대하려고 하면 내년 정도가 오히려 금리 인하는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인하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 국면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통상 우리가 이제 시장에도 역사가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시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 예. 아마 채권시장 관계자들이나 채권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동의하실 것 같아요. 채권시장은 항상 기승전 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하 기대감이 항상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의 하락과 채권 가격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꽤 인하 베팅을 빠른 시점에서 적절히 하는 게 투자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간단히 보시면 이게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은 항상 채권 시장은 인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끝났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 힘들게 금리를 올려놨는데 인하 기대감들이 곧바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게 올려놓은 금리가 떨어질 테니까 도루묵이 될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의주시를 하면서 웬만해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인하도 잘 안 할 것처럼 얘기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누적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개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멘트라든지 이 정도 수위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 선례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인하 기대감들을 적절한 시점에서 잘 붙여가지고 먼저 포지션에서 반영했던 분들은 항상 우월한 전략 내지는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았던 뭐 펀드라든지 자금을 뭐 운용했다라는 이런 관념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도 대체적으로 인하 기대감들이 중간중간 형성되는 국면에서 꽤 금리가 많이 빠졌던 국면들이기 때문에 인하 기대감들이 형성되는 여부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시장 금리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채권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네. 인상 쓰지 말자면 곧바로 인하를 준비하자는 얘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사모님께서는 이 얘기를 듣다가 궁금해하시는 예.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아니 예. 참 이제 너무 저도 오늘 이렇게 공 부장님 말씀드리면서 정리가 한 번에 쫙 됐는데요. 네. 정말 그 말씀하신 거에 저도 많이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희 이제 고객분들에서 문의가 많이 좀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을 투자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매수 시기. 예. 그러니까 뭐 올해 중에 한다면 뭐 시기적으로나 예. 아니면은 뭐 특정 뭐 금리 레벨이라든가 어느 정도 금리가 저 수준에서는 뭐 사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말씀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네. 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와 네. 적정한 금리 숫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예. 아마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전략 내지는 채권 전략을 편성할 때 가장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보다 주요 시장금리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금리.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들을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시는데 보통 이제 채권을 사게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높은 금리에서 사면 좋겠죠. 그렇긴 합니다만 올해는 어쨌거나 큰 관점에서 봤을 땐 추세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일 것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인하 기조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가 뛰는 국면에서 사는 게 좋다고 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반기 안에는 인하 기대감들이 올해 하반기 때 부채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반기 안에 채권을 좀 사시는 게 꽤 우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단기. 예. 그런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간단하게. 예, 뭐 금리 레벨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된 거와 무관 또 긴 호흡에 대한 채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할 때 좀 편안하게 연중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 중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만기 구조가 좀 짧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라서 단기물 같은 경우는 장기물에 비해서는 오히려 또 섬세하게 채권을 사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요. 단기물은 특히나 금리가 뛰었을 때 사고 장기물 같은 경우는 많이 찌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뛴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숫자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채권을 사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공동락 부장님의 금리 전망 일부 인상 쓰지 말자 쫙쫙 펴면서 사는 그런 2024년 기대하면서 바통 이어서 김상만 상무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